황금항아리 금동이입니다. 여러분, CFA나 금융 관련 자격증 도움이 되냐 마냐 이런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자격증이 실무에서 언제 유용하게 사용되냐면, 여러분이 이런 시험에 나오는 주요 표현들을 영어에서 국어 표현, 그리고 국어 표현에서 영어 표현으로 실제로 업무할 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사용하실 때 전문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시즌으로 여러분과 금융 용어들 한번 같이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영어 표현, 그리고 정확한 국어 표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지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커리큘럼은 CFA 레벨 1 스터디 세션들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각종 금융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편하게 틀어놓고 듣고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스터디 세션은 Quantitative Method, 퀀츠인데요.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와 수학을 이용해서 미래의 예상 수치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inance, 재무 쪽에 이 퀀츠 관련해서 처음 배우는 컨셉이 바로 이 Time Value of Money, 화폐의 시간 가치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지금 100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1년 뒤에 얼마가 될지, 1년 뒤에 받을 보너스 100원이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얼마일지, 이런 걸 계산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숫자뿐 아니라 이 숫자가 실제로 구매력, purchasing power를 얼마나 상승시키는가, 즉 화폐의 내재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가, 이걸 알아보는 게 포인트예요. compound interest 혹은 interest on interest라는 게 있어요. 복리라는 말이고요. 쉽게 말하면 100원을 1년 만기 10% 예금에 넣어두면 1년 뒤에 110원이 되잖아요. 이걸 그대로 1년 만기 10%에 또 넣으면 110 곱하기 1.1에서 121원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받은 이자 10원에도 10%의 이자가 또 붙는다는 얘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복리 개념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영어로 acceleration이라는 표현하고 함께 이해하시면 좋아요. 영어로 원금을 principal, 이자를 interest라고 해요. 그래서 원리금을 줄여서 P&I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자율은 interest rate라고 하고요. 이자율은 거꾸로 discount rate라고 하는데 이건 기준의 차이예요. 1년 뒤 100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이자율만큼 깎아지겠죠? 그래서 이럴 때 쓰라고 discount rate를 interest rate하고 방향은 반대지만 같은 뜻으로 쓰는 거예요. future value, 미래 가치는 지금 100원이 연 5% interest rate 이자율을 적용하면 105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investment, 투자의 경우 실제 현금 흐름 cash flow가 investment horizon, 총 투자 기간 동안 여러 번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그 기간 중간중간에 받은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compound interest, 복리의 개념을 적용해 미래 가치를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present value, 현재 가치는 1년 뒤에 받을 100원을 연 5% 디스카운트 레이트 할인율을 적용해 역산하면 100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미래 가치 계산할 때랑 똑같이 현금 흐름이 여러 번 발생하는 투자의 경우 컴파운드 개념을 적용해서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죠. 이 PEV의 경우 특히 investment alternatives, 투자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 중에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투자가 가장 큰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지 비교 대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required rate of return,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내가 돈을 빌려줄 때 적어도 이 정도는 수익이 나와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지금 적금이 높은 데는 3%까지 주잖아요. 지금 여러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적금 말고 다른 데 빌려줬을 때 적어도 적금 정도는 나와야지 하는 기준을 정하면 이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요구 수익률은 여러분이 구매력, purchasing power와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를 둘 다를 커버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Real Risk-Free Rate, Real RFR, 실질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정의만 보면 한 기간 동안 대출 이자율이라고 나오거든요. 일단 앞에 리얼이 있다고 해서 근데 더 현실적인 건 아니에요. 금융에서 리얼이 나오면 실물, 즉 사과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지금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사과 한 개를 대출해주고 사과 한쪽 반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리스크 프리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사과 하나를 빌려주고 1년 뒤에 사과 반쪽만 받으면 아예 그런 거래는 하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나중에 구매력, purchasing power가 상승할 때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이자율은 무위험, 리스크 프리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옛날 화폐가 없을 때 이야기고 현실적으로 지금은 inflation, deflation, 물가는 상승하거나 하락하고 세상의 수많은 국가들이 다 각자 화폐, currency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nominal risk free rate, nominal RFR, 명목 무위험 수익률인데 이 nominal 명목이 무슨 소리냐 이러실 거예요. 금융 용어가 어려운 게 이 사전적인 의미랑 찐 의미랑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 기술적인 이해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잘 이해해 보시면 또 맞는 말이기도 해요. nominal, 명목이라는 뜻이잖아요. 즉 예상치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고 추가로 예상치를 화폐의 단위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nominal RFR은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real RFR에 더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내년 물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물가 변동폭 대비 이자를 더 받아야 결국 그 투자 결과가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Securities는 유가증권인데 현금과 교환 가능한 모든 증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 주식, 예금 증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securities는 문서화된 약속인데 약속이다 보니 그 자체에 내재된 세 가지 위험들이 있어요. 첫 번째, default risk, 채무 불이행 혹은 이제 부도 위험인데 상대방이 약속 자체를 지키지 않을 위험이에요. lender, 대출을 해주는 사람 기준에서 borrower, 차주가 돈을 안 갚을 위험인 거죠. 그래서 이걸 counterparty risk나 credit risk, 즉 신용 위험이라고 표현해요. liquidity risk, 유동성 위험인데 여러분이 급하게 채권이나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기존에 제값에 사줄 사람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싸게 팔아야 하는 위험이에요. 유통이 잘 안 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이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거죠. maturity risk, 만기 위험인데 즉 기간 관련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3년짜리 대출보다 5년짜리 대출이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그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required interest rate on a security. 그래서 이런 유가증권의 요구 수익률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리스크들까지 감안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ominal RFR, default risk, liquidity risk, maturity risk 이런 리스크들에 대한 프리미엄을 추가하면 적절한 요구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신용도가 낮은 상대에게 유동성이 낮은 증권에 투자를 오랜 기간 하게 되면 그만큼 투자자 입장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수익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흔히 저희가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 프리미엄은 이런 위험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적정한 프리미엄, 즉 비용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이제 보험 가입하시면 보험료를 인슈런스 프리미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미권에서는 이제 보험은 구매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뭐 간단히 팁 드리면 보험 가입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I buy insurance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Effective annual rate, 실효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같은 이자율이라도 기간 내 여러 번 나눠받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10%를 1년에 한 번 받는 거랑 2.5%로 1년에 4번 나눠서 받는 거랑 EAR이 달라지는데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EAR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죠. 왜냐? 아까 말씀드린 컴파운드, 즉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annuity는 연금 같은 개념인데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동일한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가지 타입의 annuity가 있는데 매기간 마지막 날 받으면 ordinary annuity라 그러고 매간격 첫날 받으면 annuity due라 그래요. perpetuity는 annuity가 비슷한 개념이지만 정해진 기간이 없이 무한정 받는 거예요. 그래서 perpetual annuity라 그래요. cash flow, 현금 흐름이란 말이고 이 현금 흐름을 알고 할인율, discount rate가 기간이나 횟수를 알게 되면 net present value, 즉 미래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현재 투자 가치가 얼마인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복권 당첨되면 나눠서 받던지 아니면 한 방에 받잖아요. 근데 이제 한 방에 받게 되면 나눠 받는 것보다 전체 금액만 딱 놓고 보면 훨씬 적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디스카운트, 즉 할인돼서 그런 거예요. Loan amortization, 원리금 상환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즉, 대출 기간 동안 원금이 점점 줄어드는 상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컨셉은 이제 Cash Flow Additivity Principle이라는 개념인데요. 요지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월급과 적금이 있어요. 그럼 월급에 대한 현재 가치를 구하고 적금에 대한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잖아요. 이걸 월급 따로 적금 따로 현재 가치를 구해서 그 둘을 합산하든 둘의 현금 흐름을 같이 한꺼번에 합산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든 그 계산의 결과는 같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 현재 금융권 특히 은행권 준비하시는 분들은 RFR, Risk Free Rate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라이보라고 은행이 대출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기준으로 삼는 레퍼런스 레이트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원화로 대출하면 이제 CD 금리 같은 걸 보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은행 마진을 붙여서 이제 대출 금리가 산정되거든요. 해외 쪽 외환 대출의 경우 라이보라 그래서 세계 최대 은행들이 라이보 패널뱅크라고 런던에 모여서 매일매일 은행 간 자기들끼리 대출을 하면 금리가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걸 세상에 공표해 줬거든요. 이 라이보는 달러뿐 아니라 유로, 스털링 파운드 등 주요 기축 통화 금리가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은행끼리 빌리는 거니까 최소한의 수익성이 확보된 리스크 프리 레이트로 생각을 해서 전 세계 은행들 대부분이 이 라이보를 기준으로 베이스 레이트를 기준금리로 잡고 거기에 마진을 추가해서 최종 all-in 레이트를 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담합 이슈가 생겨서 다른 이종 통화는 2022년부터 사용을 안 하게 되고 달러도 2023년에는 공표가 안 될 예정이에요. 그럼 고객이나 은행 입장에서 기준금리, 베이스 레이트를 무엇으로 해야 하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각 나라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overnight rate라고 해서 하루짜리 금리가 있거든요. 그걸 기간에 따라 컴파운딩 시켜서 기준금리를 산정한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팁을 드리면 이 주요 통화에 대한 하루짜리 금리를 US 달러 같은 경우에는 Secured Overnight Funding Rate, SOFR,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도쿄 Overnight Average Rate, 토납, 영국 스털링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소니아, 유로는 유로 Short Term Rate, 이스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중에 자소서 쓰시거나 인터뷰 보실 때 이런 라이보 대체 금리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피력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